기능들 중에 리뷰 관리, 문의 관리, 그다음에 스토어 전시 관리, 그리고 혜택 관리에 대해서 사장님들이 주신 그 문의들 기반으로 솔루션 큐 오늘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 스마트 스토어에서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 제공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기능들 그래서 쓰면 그래서 뭐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하시면 더 좋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이제 스토어 운영하시는 궁극적인 목적, 매출이죠. 매출을 올리기 위한 요소들을 파악을 하시면 좋은데요. 이 매출이 늘어나려면 이런 유입, 결제율, 구매 단가가 높아지면 매출이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유입을 이제 늘리기 위해서 내 스토어와 상품 여러 곳에 막 이렇게 노출하시고 홍보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객들이 관심 갖고 자주 방문을 해주시면 좋은데, 요 이제 방문해주신 고객들이 결제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한 번에 가능한 많은 금액을 결제하실수록 상품을 준비하고 혜택을 제공하신다면 더 이제 매출의 증대를 기대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요소 3박자가 이제 잘 맞으면 매출을 성장시킬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가장 먼저 오늘 우리는 이 결제율 부분을 좀 점검해보는 기능들에 대해서 좀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강의안을 제공해드리고 있지는 않은데 다시 보기가 가능하십니다. 네. 이 결제율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스토어와 이제 상품 알리시는 마케팅 하시기 전에 사실은 먼저 좀 기반 점검을 해주시면 다져주면 좋은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결제율 부분이 받쳐주지 않으면 아무리 저희가 뭐 비용과 시간을 써서 이렇게 홍보를 해서 고객들이 내 스토어에 와도 그냥 나가시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결제율을 좀 점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느냐. 그래서 이 스마트 스토어 센터에서 되게 많은 기능들 제공하고 있죠. 근데 이 기능들이 결국은 저희가 다 매출, 여러분들의 이제 매출을 올려보고자 저희 수백 명 기획자, 개발자분들이 열심히 고민하면서 만들고 있는 기능들이거든요. 여기서 결제율과 관련이 높은 문의, 그리고 리뷰 관리, 그리고 스토어 전시 관리, 그리고 혜택, 마케팅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리뷰 관리입니다. 리뷰 중요한 거는 다들 이미 아시죠? 뭐 리뷰를 보고서 잠재 구매자가 구매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고 검색 랭킹에도 이 리뷰가 영향이 있습니다. 수치적으로 보면요. 전체 주문의 90% 이상이 리뷰가 한 건이라도 있을 때 현재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상품 산세에 들어오신 고객이 리뷰를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구매 전환이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걸 저희가 수치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이버 이제 쇼핑 검색 랭킹에 인기도가 반영이 되죠. 그래서 요 리뷰 항목이 요 인기도 항목에 반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 중요한 리뷰가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양질의 리뷰를 잘 모아서 이 모은 리뷰를 또 잘 활용하시는 거, 이렇게 두 가지 관점에서 관리가 필요합니다. 저희 그 리뷰 관리 온라인 강의에서 보셨겠지만 저희가 리뷰 관리에서 3가지 수단을 좀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리뷰를 작성할 때 포인트 적립하실 수 있는 거, 그리고 이제 리뷰 이벤트, 그리고 이제 잘 써진 그 리뷰를 이렇게 상단 리뷰 맨 상단에 올리는 스토어픽,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근데 요 각각의 3가지가 조금 이제 목적이 다르다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더 많은 리뷰를 작성하게 하고 싶다, 작성률을 올리고 싶다 하실 때는 리뷰 작성 포인트가 가장 유효하고요. 그리고 조금 더 좀 좋은 리뷰, 상세한 리뷰를 받고 싶다, 이럴 때 리뷰 이벤트가 또 효율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 리뷰 작성 포인트, 리뷰 이벤트 진행 시 기대 효과 좀 더 수치적으로 조금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여기 잠깐 중간 제가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퀴즈 맞추신 분들에게는 선물 가는 거 아시죠? 네. 이 리뷰 작성 포인트 설정 혹시 어디서 하는지 아시는 분? 리뷰 작성, 네.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여기 사장님, 이쪽 앉아 계신 사장님께 선물 전달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서 리뷰 작성 포인트는요, 리뷰 관리 메뉴가 아니라 상품 등록하실 때 구매 혜택 조건 영역에서 포인트 상품 리뷰 작성 시 지급
을 설정하셔야 리뷰 작성 시 포인트가 설정이 됩니다. 이제 구매자분들이 리뷰 쓰는 거 사실 귀찮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리뷰 작성하면 포인트 준다라고 하면은 사실 작성할 동기가 더 생기시게 되잖아요. 저희가 지금 스마트 스토어에서 평균적으로 10개가 주문된다. 그러면 3개에서 4개 정도의 리뷰가 작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 상품이 그거보다 리뷰가 덜 작성되고 있다라고 하시면 이 리뷰 작성 포인트 좀 활용해 보시는 거 추천을 드려요. 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러면 내가 포인트를 얼마 정도 설정해야 가장 효과가 좋은지 얼마를 설정해야 리뷰 작성률이 효율이 좋을까? 뭐 수치적으로 보면 좀 당연한 얘기일 수는 있지만 많이 드릴수록 많이 작성은 됩니다. 그런데 조금 보면은 2,000원 이상 조금 올라가면 확연히 아무래도 작성을 많이 하시는 경향을 보이더라. 이런 걸 좀 참고해 보실 수 있겠고요. 이제 리뷰 이벤트인데요. 리뷰 이벤트 통해서는 잠깐 말씀드렸지만 양질의, 그러니까 좀 더 막 사진도 첨부하고 길게 상세하게 쓴 리뷰를 내가 좀 확보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 이 리뷰 이벤트가 좀 유용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짧게 쓸 거를 리뷰 이벤트를 하면 50장 이상으로 이제 다각도로 상세하게 쓴 리뷰가 증가되는 거를 보실 수 있는데요. 이 리뷰 이벤트가 이제 좋은 양질의 그 리뷰를 수집할 수도 있고 또 이게 이제 리뷰 상단에 자동으로 베스트 리뷰로 노출도 되고 홍보 이벤트 홍보나 당첨자 안내가 이제 시스템으로 프로세서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좀 편하게 요거를 이용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좀 활용을 해 보시라고 추천을 드리는데요. 그럼 요 리뷰 이벤트 혜택은 얼마를 주면 좋을까, 효과가 좋을까 이런 것도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요 그래프 좌측을 보시면 이미지,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하는 리뷰가 어떻게 증가하나 봤을 때 1,000원 주나 3,000원 주나 작성률이 비슷하게 올라가더라. 그리고 5,000원 주나 10,000원 주나 요 포토나 동영상 첨부한 리뷰 작성률이 또 비슷하더라. 그런데 예를 들어서 15,000원 이렇게 줬다 이러면 굉장히 쑥 올라가더라. 네, 이런 정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른쪽 보시면 50자 이상의 자세하게 이제 글자를 많이 써주시는 리뷰는 한 5,000원 이상 포인트 적립이 됐을 때 자세한 리뷰들이 많이 작성이 되더라. 이렇게 좀 참고하셔가지고 설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뷰 이벤트 관련 추가로 말씀드릴 부분이 최근 4월 23일자로 리뷰 이벤트 배너 스타일이 이렇게 오른쪽과 같이 바뀌었어요. 원래 왼쪽과 같이 설정을 하셨었는데 오른쪽처럼 이제 변경됐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고 이 리뷰 이벤트 배너 문구를 뭐라고 작성해야지 진짜 괜찮은 리뷰가 수집이 될지를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문의도 주셨었는데 요 이벤트 내용 추천 선택 박스 이제 문구들이 만약에 보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공되는 문구를 선택해 주시는 것도 되고 그다음에 내 상품 판매에 도움되는 유용한 리뷰 받기 클릭해 보시면은 이렇게 상품 카테고리별로 이제 이벤트 목적별로 이벤트 내용 예시를 제공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리뷰 이벤트 설정하실 때 좀 팁을 드리면 잘하시는 스토어들 보면 이 리뷰 이벤트를 그냥 스토어 전체로 설정하시는 게 아니라 상품 단위로 상품 카테고리별로 리뷰 이벤트를 설정을 하셔서 받고자 하시는 리뷰 내용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제공을 해주셔야 거기에 맞는 리뷰들을 많이 수집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문의 주셨어요. 리뷰 이벤트 진행했다가 선정을 적게 하면 혹은 선정 안 하면 불이익 있나요? 이렇게 문의 주셨는데요. 이게 뭐 한 번 그렇게 하셨다고 해서 저희가 뭐 당장 뭐 제재를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벤트 이제 했는데 뭐 리뷰 응모가 너무 적거나 도저히 선정할 만한 리뷰가 없어. 이러면은 적게 선정하실 수 있어요. 혹은 더 많이 선정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응모된 리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선정을 안 해주셨다. 포인트 적립을 안 하셨다 하시면 이런 케이스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저희가 이제 페널티 제공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리뷰가 이제 잘 모아지면 이걸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잖아요. 네. 그래서 요 상단에 이제 보시면 요게 저희가 가입하실 때 구매자분들이 동의하시는 약관 내용인데요. 이 리뷰는 그 리뷰를 작성하신 분께 저작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활용하실 때 유의해 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스마트 스토어에서 작성된 리뷰를 스마트 스토어 상품 상세에서 활용해서 노출하시는 거는 따로 동의를 받지 않으셔도 활용이 가능하세요. 그런데 이거를 자사몰, 나의 다른 사이트에 그 리뷰를 활용하신다거나 하신다면 이때는 사전 동의가 꼭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사업자 책임하에 활용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유의해 주셔야 되고요. 네, 그래서 동의 요거 사전 동의 받으려고 개인 연락처 연락해도 되나요?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개인정보 동의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항목을 통해서 요걸 토대로 가능한 리뷰를 이제 활용하실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이제 검토해서 가이드를 드리는데요. 리뷰 활용을 하게 해주면 약간 소정의 혜택을 드립니다. 이런 방향으로 해서 사전 연락을 첫 번째로는 이제 문자 정도로 보내시고 전화 한 번 이렇게, 왜냐면 너무 자주 또 연락을 하면 이게 광고 같이 되게 오남용으로 이렇게 안 좋게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자주 연락하시기보다 이렇게 한 전화 한 번, 문자 한 번 정도로 리뷰 활용 범위에 대한 안내와 함께 하시면서 혜택, 소정의 혜택 안내 같이 해주시면 활용 사전 동의가 가능하시다, 연락 가능하시다 이렇게 가이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리뷰 활용 노출할 때 원본 내용 그대로 활용을 해야 되는지도 문의 주셨어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리뷰도 저작물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리뷰에 들어간 내용과 요소를 다 포함해서 활용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간혹 리뷰가 수정이 되기도 하는데 만약에 수정되면 수정된 내용을 반영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조금 유의하셔가지고 리뷰 앞으로 활용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뷰 답글 관련해서 이거 하면 혹시 뭐 굿서비스나 검색 랭킹에도 영향이 있나, 리뷰 답글을 달면 이렇게도 문의를 주셨어요. 근데 이제 리뷰 답글을 단다고 해서 뭐 서비스 정량적으로 사실 반영이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리뷰 답글 달기를 추천을 드려요. 고객 소통 측면에서. 그래서 고객이 써주신 리뷰에 좋은 포인트 딱 집어가지고 감사 표시를 하면 이걸 보는 다른 예비 구매자들에게도 좋은 인상을 심어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낮은 평점의 리뷰 이런 데는 만약에 오해가 있었으면 오해를 해소할 수 있는 내용,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 이런 거를 써주셔야 그걸 보는 다른 예비 구매자들이 안심을 하실 수 있겠죠. 이 상품 믿고 구매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리뷰 답글을 추천드리고요. 이제 뭐 리뷰 내용이랑 연관없이 답정너처럼 이렇게 로봇처럼 또 동일한 답변 이제 카피 페이스트는 조금 오히려 안 하시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리뷰 답글 목적 잊지 마시고 고객들이 이제 시간과 에너지 들여서 남겨주신 리뷰니까 거기에 이제 화답을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악성 리뷰 달렸을 때 대응 방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악성 리뷰 작성되면 이제 저희들도 그 피해 입지 않으시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게 뭐 전자거래법상 저희가 뭐 모든 그 불리한 리뷰를 다 블라인드 처리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데 리뷰에 경쟁사 제품을 언급을 하면서 뭐 타 사이트 기재를 하면서 뭐 가격 비교 내용을 언급하거나 타 쇼핑몰 주소를 뭐 같이 써놓는다거나 이러면 이제 블라인드 처리가 가능하고요. 네. 또는 가격이 뭐 어디가 더 싸다 혹은 이제 직접적으로 인격비와 욕설 문구가 포함되면 이렇게 리뷰 영역에 신고 기능 있죠. 그거를 통해서 신고를 해주시거나 그다음에 스마트 스토어 센터에서 리뷰글 신고하기 해주시면 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단순히 다른 뭐 브랜드 제품명 언급하는 거는 조금 처리가 어렵다. 그런데 뭐 가격 비교라든지 이렇게 조금 더 명확히 의도가 있을 때 신고를 해주시면 네,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사실과 완전 다른 내용으로 뭔가 비방을 한다.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냉동고기 아니고 생고기 파는데 냉동인 것 같다라고 막 쓰신다거나 뭐 국내산인데 막 해외산인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리뷰가 있다면 요거는 네이버 권리보호센터에 가시면 게시 중단 요청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처리하시면 게시 중단 요청자와 게시자 간 내용 검토 후 게시물 조치된다는 거 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리뷰 관리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빠르게 문의 관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객 문의 관리 관련해서 고객과 상담하고 응대하실 수 있는 방법 크게 3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품 페이지에서 Q&A에 고객이 남긴 문의를 확인하고 답변하시는 문의 관리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주문한 고객이 문의를 주시면 응대하시는 고객 문의 관리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네이버 톡톡을 통한 고객 상담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퀴즈 하나 또 드리겠습니다. 굿서비스 선정 시에 기준이 되는 CS 응답률은 고객 문의 인입 후 언제까지 답변된 비율을 말하는 걸까요? 네, 사장님. 네,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네, 여기 맨 앞자리 네, 사장님께 선물 부탁드립니다. 네, 굿서비스의 CS 응답 충족은 고객 문의 인입 후 영업일 1일 내 답변된 비율이 90% 이상일 때 충족입니다. 그래서 이 CS 응답률 기준은 주문한 고객의 문의인 고객 문의만 해당되고요. 상품 Q&A 문의나 톡톡 문의는 포함되지 않아요. 네. 그리고 이 굿서비스 자체가 뭐 랭킹에 반영되는 부분은 아니나 요거 이제 스토어에 굿서비스 정보 노출되면 아무래도 고객의 판매 결정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고요.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 출시와 함께 이제 서비스 만족도 측면에서 응대 관리 되게 중요한 요소로 계속 판단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객 응대는 꼭 영업일 1일 내에 빠르게 진행해 주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고객 문의 응대 아니더라도 사실 상품 문의와 톡톡도 상품에 관심 많은 고객이 결국 해주시는 문의잖아요. 그래서 구매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빠르고 정성스러운 응대 필요하시겠고요. 고객 문의 관리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주문한 고객의 문의이기 때문에 신속한 확인과 처리가 필요하고 이것을 통해 구매 평점과 높은 리뷰까지 이어질 수 있다. 꼭 관리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스토어 관리입니다. 저희가 오늘 사실 다뤄야 될 내용이 굉장히 많아서요. 제가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 스토어를 다 방문했어요. 그래서 이 요소들이 적용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스토어 전시의 기본적인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제 내 스토어의 브랜딩과 컨셉을 보여줄 수 있는 스토어 전시 요소들이고요. 그래서 스토어 대표 이미지부터 스토어 로고, 카테고리 설정, 스토어 홈 프로모션 이미지 활용 여부, 그다음에 홈의 상품 배치, 또 이제 쇼핑 스토리 활용하고 계신가 이렇게 5가지 정도 요소로 보았습니다. 또 이것들이 왜 필요한지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면 크게 2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스토어에 대한 신뢰와 브랜딩을 위한 것이고요. 좀 더 기억이 남고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게. 그리고 한 번 들어온 고객에게 한 번이라도 더 상품 보여줘서 구매율, 결제율 높이기 위함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신경 써서 잘 세팅된 스토어가 더 믿음이 가고 상품이 매력적으로 보이는 건 되게 당연한 일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 전시 관리, 교육, 온라인 강의 수강하시고 제일 많이 주신 질문이 그래서 어떤 게 효과적인 스토어 전시냐, 잘된 예시가 뭐냐 이렇게 문의를 주셨더라고요. 사실 제가 다 보니까 굉장히 다들 멋지게 잘 이미 세팅을 대부분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앞에 그 5가지 요소를 다 반영을 해주셨나 측면에서 몇 개 스토어를 좀 꼽아봤습니다. 로쏘, 가구 로쏘 사장님 혹시 오늘 오셨나요? 네. 요 스토어를 보시면 이렇게 대표 이미지부터 스토어 로고, 컬러 테마 되게 깔끔하게 브랜드 이미지 잘 담아서 설정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요 카테고리도 보면 2025 신상품 그리고 공간 영역별로 구분해서 설정을 잘 해주셨어요. 이렇게 되면 공간 목적별로 어떤 상품들 판매하시는지 한눈에 파악하고 탐색이 가능하죠. 그래서 스토어 카테고리 설정 어떻게 설정을 해야 이제 효과적인지 문의 주신 분도 계셨는데요. 이제 뒤에서 비즈 어드바이저, 그러니까 스마트 스토어 통계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고객들이 유입되는 이제 키워드들을 보시면서 단서를 찾아서 고객들이 많이 찾으시는 그 구분으로 카테고리를 설정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코코댕 스토어를 봤더니 도착 보장 이렇게 카테고리를 따로 빼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빠른 배송을 원하는 고객들을 위한 상품들 따로 분류해주셨고 알러지 프리, 뭐 단일 단백질, 제품 특성이 잘 드러나는 카테고리 구성을 해주신 케이스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상단 프로모션 이미지 영역 대부분 다 잘 활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스테이지 어라운드처럼 뭐 상품을 이렇게 홍보를 해주시거나
뭐 프롬키즈에서는 세일, 프로모션, 홍보용으로 요 영역을 활용해 주시고 계셨고요. 그다음에 서문축산에서는 상품과 스토어 브랜딩, 가치를 알리는 용도로도 이렇게 활용을 해주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목도가 이제 높은 영역이죠. 그래서 제품의 특성과 브랜드 이미지 잘 담은 내용으로 고객들에게 어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스토어 홈 상품 배치 관련해서는 내가 가진 이제 상품을 고객들한테 한 번 더 잘 보여주고 추천해 줄 수 있게 하는 측면 두 가지 기준으로 봤는데요. 첫째 이제 베스트나 베스트 리뷰, 신상품 이런 자동 상품 추천 컴포넌트들 있죠. 그런 걸 잘 활용을 하고 계신가? 그리고 두 번째는 상품 수가 이제 20개 이상이 되시는 경우에는 클로바 MD 같이 AI 상품 추천 컴포넌트를 좀 활용하고 계신가? 두 가지 기준으로 봤고요. 지금 요 이제 하우스팁 스토어 경우에 굉장히 이제 둘러보는 재미가 있게 홈을 아주 구성 있게 설정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예시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쇼핑 스토리 활용 여부를 봤습니다. 사실 이미 뭐 브랜딩이 잘 되신 스토어도 있겠지만 이제 성장하시는 브랜드가 대부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브랜드에 대한 스토리, 콘텐츠를 고객분들께 이제 잘 어필하고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물론 이제 상품 상세 페이지에서도 어느 정도 수고를 가능하시겠지만 뭐 스토어의 새로운 소식, 뭐 브랜드 가치 방향성, 뭐 고객분들에게 이제 브랜드를 이해하고 기억에 남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이야기들을 요 쇼핑 스토리 활용해서 좀 제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지구하라 스토어의 경우에 할인 프로모션 안내도 있지만 뭐 한국 소비자 산업평가 우수업체 선정 소식을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시드밀 보니까 들기름 더 잘 먹는 법부터 요즘 이제 많이 걱정하는 벤조피렌 검출 여부 결과를 이렇게 게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상품에 대한 되게 믿음이 가죠. 이런 좋은 사례가 있으니까 좀 참고하셔가지고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의 주신 것들이 또 하나가 고객들이 선호하는 특정 전시 템플릿이 있는지를 문의를 주셨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다양한 요 템플릿 옵션들을 제공하는 이유가 상품별로 특성이 다 다르잖아요. 어떻게 이제 형태나 크기나 이런 것 때문에 다 다르기 때문에 특별히 선호되는 템플릿은 없고 상품별 사이즈나 특징에 따라서 이미지 구도에 맞는 적절한 템플릿 선택해서 활용해 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스마트 스토어 기능 부분의 혜택 관리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혜택을 설정하고 가장 높은 효과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이 문의 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순서는 우선 내 스토어의 현황을 파악하셔야겠죠. 그래서 그에 따라 목적에 맞는 혜택을 제공하셔야 되고 그리고 등급 혜택으로 충성 고객을 관리해 보시고 마지막으로 이런 혜택들을 마케팅 메시지 통해서 잘 알려보기까지 순서로 진행해 볼게요. 가장 먼저 내 스토어의 현황과 내 스토어 고객에 대해서 먼저 파악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혜택 설정하시기 전에 확인하실 포인트는 내 스토어에서 부족한 고객군이 어디인지를 파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 센터 통계 메뉴 고객 현황 메뉴 보시면 기존 고객, 신규 고객 주문 건수 추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고객이 좀 주문이 덜 들어오는데 신규 고객이 좀 줄어들고 있는데 이런 걸 파악을 하신 후에 이제 혜택을 설정을 해보셔야 되는데 이때 이제 이 데이터를 볼 때 다른 스토어 대비 내 스토어가 지금 어느 상태야 이런 거보다는 내 스토어의 추이를 보면서 이전 대비 하락세인지 상승세인지 이렇게 과거와 비교해 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이제 더 보실 거는 판매에 대한 데이터인데요. 이제 요 데이터가 필요한 이유는 혜택 설정하실 때 얼마 이상 구매했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그 최소 구매액을 설정하기 위한 정보로 이 부분을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통계 메뉴 하위 판매 분석, 판매 성과 보고서를 보시면 결제자 수, 결제 금액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객단가, 주문 단가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꼭 미리 확인을 해주셔야 혜택 설정하시기 전에 필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 스토어 고객 현황 파악을 하셨으면 이 기반으로 이제 혜택 발행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케이스별로 혜택 설정 예시 좀 드려볼게요.
네, 현재 파악해본 스토어의 데이터가 신규 고객 주문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면 첫 구매 고객을 위한 혜택을 발행해 보실 수 있겠죠. 혹은 기존 고객들이 구매를 좀 덜 하고 있어 이러면 재구매 고객 대상으로 혜택을 발행해 보실 수 있겠고요. 단순히 이제 재구매 고객 대상으로 혜택 발행하는 걸 넘어서 이제 타겟팅을 선택하시면 그룹을 이제 뭐 기존 구매 이력, 구매 횟수, 구매 금액 이런 기준으로 타겟팅 그룹을 따로 설정하셔서 디테일하게 혜택을 지급해 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객단가, 주문 단가 끌어올리려면 최소 주문 금액을 높일 수 있는 장바구니 쿠폰을 활용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상품 중복 할인 쿠폰이랑 스토어 장바구니 할인 쿠폰 차이 아시는 분 계실까요? 어떤 사장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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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상품 중복 할인은 이제 판매가에 즉시 할인이 설정되어 있는 상품의 개별로 할인이 적용이 가능한 쿠폰이 상품 중복 할인 쿠폰이고요. 장바구니 쿠폰은 내 스토어에서 구매한 복수의 상품에 다 적용이 될 수 있는 쿠폰이죠.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내 스토어의 평균 객단가가 얼마인지 확인하셨잖아요. 그럼 그거보다 높은 최소 주문 금액 기준으로 장바구니 쿠폰을 발급하시면 고객들이 이 할인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죠? 상품을 여러 개 사시겠죠, 한 번에. 그래서 이렇게 유도를 해서 최소 결제 단가를 높여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이제 구매 고객의 구매 빈도를 높이고 싶다. 충성도 높여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포인트를 적립해 주시는 방법도 있어요. 쿠폰이 아닌 이런 것도 이제 고려해 보실 수 있는데 이 포인트에 대한 내용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개별로 이제 혜택을 발행하고 신규 고객을 모객하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고객 등급을 설정하면 조금 더 이제 충성 고객을 육성하시는데 좀 중요하게 활용하실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등급이라는 거는 이제 성장하시는 스토어일수록 사용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재구매를 보면 등급제 사용하시는 스토어가 미사용하시는 스토어보다 재구매율이 요 등급 혜택을 제공하실 때 확연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확인해 보시고요. 근데 이제 고객 등급도 그래서 어떻게 혜택을 설정해서 제공해야지 효과적인지를 조금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걸 좀 예시를 통해 말씀드려 볼게요. 예를 들어서 내 스토어 월 평균 객단가가 31,000원이야. 그리고 최근 1년간 2회 이상 구매한 고객이 전체 구매 고객의 한 30% 정도 되고 재구매가 있었던 고객의 평균 재구매 주기가 3개월이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기반으로 등급 실적의 기준, 컨셉 설정을 좀 해보셔야 되는데 이제 평균 재구매 주기가 3개월이기 때문에 2번 정도 이제 재구매 주기가 돌아오는 고객을 이제 충성 고객이 되도록 육성 관리 해보겠다 이렇게 목표를 잡고 실적 기준 6개월로 세팅을 이제 해보고요. 등급 컨셉으로 낮은 등급의 고객은 혜택을 좀 쉽게 받을 수 있게 하고 또 재구매를 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높은 등급은 좀 어렵지만 만약에 되면 혜택이 되게 커져서 충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좀 설정을 해보겠다 이렇게 목표를 잡으시고 그래서 이제 낮은 등급, 실버 등급은 예를 들어서 1회를 구매했던 고객이라도 다시 구매할 수 있는 뭐 쿠폰을 제공한다거나 또 골드 등급은 이제 평균 객단가는 넘었는데 재구매를 안 하더라. 그럼 이분이 다시 한번 구매를 하실 수 있게 그리고 뭐 VIP 같은 경우는 2회 이상 구매한 고객의 구매 빈도나 구매 단가를 더 높일 수 있도록 뭐 VVIP 고객은 진짜 더 큰 혜택을 팍 줘서 진짜 충성 고객이 될 수 있도록 락인하는 게 목표다. 이제 이렇게 단계별로 세부적으로 목표를 지정을 해보시고요. 근데 이렇게 목표 지정한 거에 따라서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 실적 조건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회 구매 고객이 다시 구매하게 만들려면 이제 실버 고객이다 이렇게 그리고 골드 같은 경우에 평균 객단가 넘어야 되기 때문에 6개월 내에 3만 원보다 더 구매한 고객이지만 다시 재구매가 없었던 고객 활성화하기 위해서
6개월 내에 5만 원 이상 구매 이런 조건을 설정해 보실 수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VIP, VVIP 설정하신 목적에 따라서 이제 등급 조건을 설정을 구체적으로 해보시고요. 요 조건들을 다 설정하면 이제 어떤 혜택을 주는지를 정해 주셔야 되는데 요 혜택을 요 설정하시는 거의 핵심은 고객을 이제 육성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제공하는 요 혜택을 이용하면 다음 등급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 혜택을 설정해 주시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목표를 골드에서 이제 VIP 넘어가는 고객 예시로 들면 이제 6개월 안에 기존 구매 단가보다 5만 원 더 구매를 하면 VIP 고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으니까 1회 구매 단가를 이제 상승시킬 수 있는 방법. 그러면 혹은 더 자주 구매하게 하거나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내 스토어에 더 잘 맞는 방법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1회 구매 단가를 더 상승시키려면 단가 높이려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장바구니 쿠폰을 기존 그 구매 금액 기준을 높여서 5만 원 이상 더 단가를 높이려면 6만 원 이상 구매 시 할인 가능하다. 이렇게 장바구니 쿠폰을 제공해 보시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더 자주 구매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무료 배송, 배송비 쿠폰을 제공해 보시는 거죠. 그래서 더 이제 구매 빈도가 늘어날 수 있게 이렇게 좀 전략을 짜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내 스토어 평균 객단가가 얼마야? 요거를 꼭 미리 확인을 해주시고 여기에 맞게 쿠폰의 최소 금액 설정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낮은 단계에서 중간 등급으로 이제 육성하는 혜택 설정 팁 드렸는데요. 좀 진짜 높은 등급 단계한테는 좀 다른 접근 필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스토어 상품에 이제 구매 니즈 확실한 주요 고객이시잖아요. 그럼 정말 충성도 확 높일 수 있는 전략이 뭘까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제안 드릴 수 있는 게 적립금입니다. 이게 적립금이 구매자분들이 사실 제일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자유도가 있잖아요. 적립금은 이제 어디서나 쓸 수 있기 때문에 제일 좋아하지만 판매자분들은 사실 이 적립금이 꼭 내 스토어에 쓰이는 게 아니라 다른 데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좀 꺼려하시죠. 그러나 이제 이 고객이 정말 나의 충성 고객이야라고 되시면 요 재구매를 했을 때 적립금을 주는 방식을 하면 이 고객의 충성도는 더 높여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혹은 뭐 사은품 같은 게 좀 있다라고 하시면 뭐 샘플이나 이런 거를 진짜 고등급한테는 그런 혜택을 좀 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요 고객 등급 설정하실 때 이제 내 스토어의 상품 특성별로 이제 컨셉을 잡아서 설정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예를 들어 뭐 신선식품 판매한다라고 하면 되게 높은 재구매율을 필요로 하고 기대할 수 있는 상품군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한 달에 4번 배송을 공짜로 할 수 있는 배송 쿠폰을 제공을 한다랄지 뭐 나는 좀 고급화된 브랜딩 스토어야라고 하시면 등급이 오르긴 어렵지만 한번 오르면 진짜 확실한 혜택이 제공되게 뭐 이렇게 해본다든지 이제 내 상품은 상품 단가가 좀 낮아라고 하면 한 번에 여러 개를 구매하실 수 있게 그런 혜택을 제공해 보시는 거를 혹은 뭐 샘플 이런 게 있다면 사은품을 좀 제공해 보시는 마케팅 계획을 세워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혜택 잘 마련해 두셨으면 고객분들께 잘 알려드리는 것까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혜택 마케팅에 마케팅 보내기 메뉴 하시면 마케팅 메시지에 혜택을 설정하신 걸 첨부해서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네이버 톡톡으로 고객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먼저 마케팅 메시지 전용 쿠폰 혜택 발송 방법 말씀드리면 뭐 구매 건수, 구매 기준 따라서 대상자 설정하셔서 그 대상자한테 이제 메시지 보내면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쿠폰을 보낼 수 있는데요. 이 혜택 등록에서 마케팅 메시지 전용 쿠폰 발급하셔가지고 마케팅 메시지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마케팅 메시지 전용 쿠폰을 설정해서 보내시면 그 메시지를 수신한 고객만 요 쿠폰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 특정 대상자 중에 이제 몇 명이 발급을 받아서 실제 사용이 얼마나 됐는지 트래킹하시기가 좀 용이하시거든요. 그 성과를 확인하시기가. 그래서 이렇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혜택을 발급했는데 아직 사용하지 않은 고객한테 요거 혜택 사용해 보세요라고 이제 알림을 다시 드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혜택 조회 수정 메뉴 가시면 이렇게 스토어 혜택 사용 유도, 혜택 알림 보내기 클릭하시면 되는데요. 발행 중인 이제 혜택별로 스토어에서 이제 발행한 쿠폰 중에 하나라도 미사용한 게 있는 경우에
그 대상자한테만 마케팅 메시지 발송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잘 설정하셔서 이제 혜택 사용 유도해 보시는 거 네,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마무리예요. 이제 리뷰 관리 측면에서는 리뷰 작성 포인트 활용해 보셔라, 리뷰 이벤트를 통해 양질의 리뷰 확보해 보셔라 말씀드렸고요. 문의 관리에서는 이제 상품에 관심 높은 고객들이 아무래도 문의를 주시는 부분이니까 꼭 잘 관리해 주시고, 고객 문의 관리는 영업일 1일 내에 답변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전시 관리 관련해서는 요 기본적인 항목들 잘 빠짐없이 설정됐는지 기본적인 부분들이니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효과적인 혜택 관리 위해서는 일단 내 스토어 현황 파악해서 거기에 목표의 목적에 맞는 혜택을 설정하셔서 요거를 잘 알려주는 것까지 진행해 주시는 요 전체를 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